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0년 12월 23일 자정, 제3감시탑에 서 있던 한 경비원이 권총을 꺼내 들었어요. 5년간 탈출자를 쏴 죽이던 그 경비원이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총구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지키던 철조망을 향해서요. 더 놀라운 건 그가 데리고 나가려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여자 수용소 3동에 갇혀있던 수감자 3명이었습니다. 그 3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아내, 6살 딸, 그리고 장모님이었어요. 과연 경비원의 가족이 어떻게 그곳에 갇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가족을 데리고 살아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북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그네 태워줘요. 은주가 공원 그네 앞에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1998년 9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령 시내 작은 공원에서 5살짜리 딸과 놀고 있었어요. 알았어, 올라타. 은주를 그네에 앉히고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더 높이요. 하늘까지. 은주가 깔깔 웃으며 소리쳤어요. 떨어지면 어떡해? 아빠가 잡아줄 거잖아요. 그래, 아빠가 잡고 있어. 그때는 몰랐어요. 2년 후에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줄은요. 벤치에 앉아있던 아내 미선이가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저는 국경경비대 중사였어요. 회령 두만강 초소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8년째 하고 있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 식구 먹여 살릴만 했어요. 시내 아파트에 방 2개짜리 집도 있었고요. 미선이는 양품점에서 일했어요. 은주는 유치원에 다녔고요. 주말이면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였습니다. 초소에 서서 강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자정쯤 됐을 때 강변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거기 누구야?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어요. 멈춰. 안 서면 쏜다. 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여자였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등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5살쯤 되는 여자애였습니다. 오빠, 제발요. 애가 굶어 죽어요. 여자가 울면서 빌었어요. 쌀 좀 구하려고 가는 거예요. 하루만 갔다 올게요. 제 손이 무전기로 갔습니다. 본부에 신고해야 했어요. 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배고파. 가늘게 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은주 생각이 났어요. 몇 시간 전에 그네를 태워주던 은주요. 빨리 건너가. 내가 못 본 걸로 할게. 정말요? 빨리 안 가. 순찰 오기 전에. 여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업고요. 강을 건넜어요. 중국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야간 순찰 중 이상 없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규정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김성철 중사, 중대장실로 와. 무전기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켰나? 지난주 일이 들통났나? 중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중대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앉아. 예, 8년간 수고했어. 김 중사, 감사합니다. 조직의 필요로 전출 명령이 내려왔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함경남도 산속이야.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치범 수용소라고요? 언제 출발합니까? 일주일 후. 가족은요? 중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동반 불가. 혼자 가야 해. 얼마나 근무합니까? 모르겠어. 명령의 기간이 없더군.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어요. 미선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었고 은주는 방에서 그림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미선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전출 간대. 미선이 손이 멈췄어요. 어디로요? 함경남도. 산속이야. 얼마나 가요? 모르겠어. 한 1년, 2년. 거짓말이었어요. 얼마나 갈지 정말 몰랐거든요. 저희는 못 가요? 응. 혼자 가래. 미선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그날 밤 은주를 재웠습니다. 이불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내일도 공원 가요?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저는 떠날 예정이었거든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 근데 그 약속 지킬 수 없었어요. 1998년 10월 28일, 군용 트럭에 짐을 씌웠습니다. 옷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아파트 앞에 미선이랑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잘 다녀와요. 조심하고요. 미선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제 다리를 꽉 안았어요. 아빠, 빨리 와요. 응, 금방 올게.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미선이랑 은주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모퉁이를 돌았어요.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자유로운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가 험했어요.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때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고 삼중으로 처진 철조망이었습니다. 감시탑이 사방에 서 있었어요. 트럭이 정문 앞에 섰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트럭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1년 후에 제 가족이 저 철문 안으로 끌려 들어올 줄은요. 정치범 수용소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아직 깜깜했어요. 숙소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6명이 지냈어요. 2층 침대 3개가 전부였고요. 신입들, 회의실로 집합, 경비대장 목소리였어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신입 경비원 3명과 기존 경비원 1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경비대장 한철수가 앞에 섰습니다. 50대쯤 됐어요. 소좌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국경이 아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너희가 지키던 국경의 월경자들은 그래도 인민이었다. 굶어서 살기 힘들어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 한 대장이 칠판에 그림을 그렸어요. 이곳 수감자들은 반혁명 범죄자다. 인민의 적이다. 그들에게 자비는 없다. 침을 꿀꺽 삼켰어요. 수용소는 두 구역으로 나뉜다. 완전 통제구역과 혁명화 구역. 칠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완전 통제구역은 평생 출소 불가다. 현재 3,500명 정도 수용돼 있다. 혁명화 구역은 2,000명. 10년에서 20년 복역 후 출소 가능하다. 5,500명이 이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였어요. 배급은 하루 옥수수가루 200g이다. 한 경비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것만으로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지. 한 대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다. 평균 5년을 못 버틴다. 완전 통제구역은 3년이고 겨울이 되면 한 달에 100명씩 죽는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너희 임무는 단 하나다. 그들이 철조망을 넘지 못하게 막는 것. 탈출 시도자는 즉시 사살한다. 경고 없다. 발견 즉시 사격이다.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어요. 감시탑 근무법, 총기 사용법, 수감자 관리 규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 한 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김성철 동무, 제3감시탑 분대장으로 배치한다. 감사합니다. 국경경비대 8년차라며 경력 있으니까
분대장 맡긴다. 부하 5명 잘 관리해. 제3감시탑은 완전 통제구역 서쪽 산비탈에 있었어요. 5m 높이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올라가니까 시야가 확 트였어요. 완전 통제구역 전체가 보였습니다. 수감자 숙소, 작업장, 식당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배율이 높았어요. 수감자들 얼굴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첫 근무를 시작했어요. 망원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수감자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어요. 작업장으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뼈만 남았어요. 수감복이 헐렁했습니다. 얼굴이 해골 같았어요. 한 여자가 비틀거리다 넘어졌습니다. 작업반장이 달려가서 몽둥이로 때렸어요. 여자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망원경으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제3분대장, 즉시 제1감시탑으로 와라. 무슨 일입니까? 탈출 시도자 사살, 시신 수습 지원하라. 제1감시탑으로 달려갔습니다. 500m 거리였어요. 최병수 분대장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40대 초반, 10년차 경비원이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기, 철조망 쪽이야. 손전등을 비췄어요. 시신이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30대쯤 됐습니다. 등에 총상이 3개 있었어요. 첫 목격이지. 최 분대장이 담배를 피우며 물었어요. 예, 익숙해져. 한 달에 2~3번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쏘십니까? 명령이니까. 우린 군인이야. 처음엔 나도 힘들었어. 근데 10년 하다 보니까 그냥 일이더라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탈출 시도 보이면 바로 쏴. 주저하면 안 돼. 놓치면 너도 처벌받아.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담요로 싸서 시신 보관소로 옮겼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방이었어요. 이미 시신 6구가 더 있었습니다. 그날 밤잠을 못 잤어요. 그 남자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1999년 3월이었습니다. 전체 경비원 집합, 긴급 집합 명령이었어요.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경비원 100명쯤 모였어요. 앞에 기둥 3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감자 3명이 묶여 있었어요. 남자 2, 여자 1였습니다. 한 대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자들은 지난달 탈출을 시도했다. 수감자들 얼굴이 멍투성이었어요. 고문을 받은 흔적이었습니다. 처형을 집행한다. 사형 집행대 5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준, 사격, 탕탕탕탕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3사람이 기둥에 매달린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처음엔 눈을 감고 싶었지만 한 대장이 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배신자들의 말로다. 옆에 있던 경비원이 속삭였어요. 저거 이번 달 2번째야. 지난주에도 1번 있었어. 자주 있습니까? 응. 한 달에 2~3번. 탈출 시도가 많거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그날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어요. 제3분대장, 여자 숙소 6동으로 와라. 간방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에 시신이 있습니다. 사망 원인은? 굶어서요. 문을 열었습니다. 수감자 10명쯤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구석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아이였어요. 10살쯤 된 여자였습니다. 뼈만 남았어요. 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방장이 아이를 들어 올렸어요. 담요로 쌌습니다. 나가려는데 한 수감자가 말했어요. 저 애 엄마예요. 40대쯤 되는 여자였습니다.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제발요. 제발.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내 딸. 시신 보관소로 갔습니다.
이번 주 사망자가 15명 있었어요. 그중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전화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통화할 수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미선이 목소리였어요. 나야. 어떻게 지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은주 바꿔줄래? 응, 잠깐만. 아빠. 은주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야, 밥 잘 먹고 있어? 응, 유치원에서 맨날 먹어요. 그래, 많이 먹어야 해. 아빠 말 들어야 돼. 아빠는 언제 와요? 곧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본 10살짜리 아이가 자꾸 떠올랐어요. 1999년 11월이 됐습니다. 온 지 1년이었어요.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수감자들이 굶어도 신경 안 썼습니다. 저는 경비원이었고 그들은 수감자였으니까요.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11월 15일, 그날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망원경으로 완전 통제구역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3구역 작업장 앞에서 망원경이 멈췄습니다. 신규 수감자들이 걷고 있었어요. 20명쯤 됐습니다. 배율을 높였습니다. 습관적으로요. 첫 번째 여자가 보였어요. 50대쯤, 짧게 자른 머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두 번째 여자, 30대쯤, 뼈만 남은 몸. 세 번째, 아이였어요. 6살쯤 되는 여자애였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머리카락 끝을요. 오른손으로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은주가 그랬거든요. 긴장하면 꼭 그렇게 했어요. 머리카락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설마. 배율을 최대로 높였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은주였습니다. 제 딸 은주가 수용소 안에 있었어요. 옆을 봤습니다. 은주 옆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미선이었습니다. 제 아내였어요. 그 옆에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수감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망원경을 떨어뜨렸습니다. 안 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제3감 시타. 이상 없나? 대답을 못했어요. 제3감 시타. 응답하라. 이상 없습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이, 제가 지키는 수용소에. 그날 밤, 저는 감시탑에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망원경으로 여자 숙소 3동을 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보였어요. 은주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미선이가 은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데리고 나가야 해. 어떻게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3분대장, 오늘 석탄 작업장 감시 나가라. 경비대장 명령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 가족을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석탄 작업장으로 갔어요. 수감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원 정렬, 작업반장이 소리쳤어요. 200명쯤 되는 수감자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신규 수감자들은 맨 앞줄이었어요. 저는 10m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총을 들고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봤습니다. 앞줄 가운데쯤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장모님, 미선이, 은주. 은주가 너무 말랐어요. 1년 전 제가 봤던 통통한 은주가 아니었습니다. 뼈만 남았어요. 뺨이 쏙 들어가고 눈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작업 시작. 작업반장이 소리쳤어요. 은주가 석탄 바구니를 들려고 했습니다. 6살 아이한테 너무 무거운 거였어요. 바구니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안 해. 작업반장이 달려왔어요.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못 들어? 탕. 은주 등을 쳤어요. 은주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이가 달려갔습니다. 은주야, 은주를 일으키려는데 작업반장이 미선이도 쳤어요. 미선이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10m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든 채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은주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주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안 났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아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감시탑으로 돌아왔어요.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여자 숙소 3동을 봤어요.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은주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미선이가 은주를 안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계속 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작업장에 갔습니다. 매일 같은 장면을 봤어요. 은주가 쓰러지면 작업반장이 때렸어요. 미선이가 막으면 미선이도 맞았습니다. 장모님은 일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너무 약하셨거든요. 저는 매일 10m 떨어진 곳에서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매일 밤 망원경으로 가족을 봤어요. 매일 밤 더 약해지는 걸 봤습니다. 11월 말이었어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어요. 여자 숙소엔 난방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감시탑에서 봤어요. 은주가 떨고 있는 거려. 미선이가 은주를 꽉 안고 체온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12월 초였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는데 은주가 심하게 기침하고 있었어요. 몸을 떨면서요. 다음 날 아침 작업장에 나갔습니다. 은주가 안 나왔어요. 미선이랑 장모님만 나왔습니다. 작업반장한테 물었어요. 3동에서 한 명 안 나왔는데요. 아이 하나 아픕니다. 못 일어났어요. 얼마나 아픈데요? 열이 40도 넘는다던데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의무실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무실에 약이 없습니다. 완전 통제구역은 치료 안 합니다. 규정이에요. 작업반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망원경으로 봤어요. 은주가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선이가 옆에서 은주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고 장모님이 은주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200m 떨어진 감시탑에서 그걸 보고만 있었어요. 다음 날 새 경비원이 배치됐습니다. 제2감시탑 분대원으로요. 이름은 리명수였어요. 30세 국경경비대 출신이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처음 만났어요. 리명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김성철입니다. 제3분대장이에요. 악수를 했습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온성입니다. 국경경비대요. 저는 회령이었어요. 같은 국경 출신이네요. 이야기가 통했습니다. 저녁에 술을 마셨어요. 여긴 어떻습니까? 리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적응하면 됩니다. 가족은 어디 계십니까? 회령에 아내랑 딸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회령이 아니라 여기 200m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보고 싶겠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형님, 여쭤봐도 됩니까? 뭡니까? 여기서 총 쏴본 적 있으십니까? 직접은 없습니다. 다른 분대장이 쏘는 거 본 적은 있어요. 저는 국경에서 쐈습니다. 저도요. 침묵이 흘렀어요. 잊히지 않습니다. 그 얼굴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어요. 둘 다 국경에서 사람을 쐈었고, 둘 다 가족이 그리웠고, 둘 다 이곳이 싫었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리명수가 작은 봉지를 줬습니다. 형님, 이거 뭡니까? 해열제 5알입니다. 의무실에서 몰래 가져왔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형님 표정 보면 알죠. 누가 아프신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그날 밤 야간 순찰 시간에 여자 숙소로 갔습니다. 당직병이 졸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지나쳐서 삼동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봉지를 밀어 넣었어요. 약이야. 빨리 먹여. 작게 속삭였습니다. 안에서 미선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묻지 마. 빨리. 발소리를 죽여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망원경으로 봤어요. 은주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직 약해 보였지만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겨울은 계속됐습니다. 1999년 12월 중순이었어요.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명, 10명씩 죽었어요. 대부분 밤에 얼어 죽었습니다. 여자 숙소 3동에서도 매일 시신이 나왔어요. 어느 날 아침 3동에서 시신 수습 요청이 왔습니다. 가봤어요. 간방 안에 노인 시신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아니었어요. 다른 노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서 안도하다니 죄책감이 들었어요. 수습하고 나오는데 은주가 간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 은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할머니가 아파요. 버텨. 조금만. 언제요? 고지야. 아빠. 나 무서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있어.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방장이 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가. 은주가 재빨리 간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이명수를 찾아갔습니다. 명수야. 예, 형님. 나 물어볼 게 있어. 무엇입니까? 너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해 본 적 있어? 리명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탈출 말이야. 형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알아. 근데 만약 방법이 있다면? 리명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말했습니다. 전부 다요. 제 가족이 여기 수감됐다는 것, 데리고 나가고 싶다는 것, 도와달라는 것. 리명수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어요. 정말 하시겠습니까? 응,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청진의 아내랑 아들 둘이요. 알아. 미안해. 생각을 하던 명수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예. 형님 가족이라도 살리십시오. 고맙다. 정말. 목이 메었어요. 근데 형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 1년. 아니,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 그 전에 형님 가족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텨라. 은주야. 1년만 버텨라. 속으로 빌었습니다. 아빠가 꼭 데리고 나갈게. 그날부터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비밀리에요.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2000년 3월, 장모님이 작업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의무실로 옮겼어요. 가봤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약은요? 약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요. 며칠이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장모님이 눈을 뜨셨어요. 저를 봤습니다. 성철이? 예, 어머님, 미선이랑 은주 좀 부탁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살려줘. 장모님이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일주일 후 장모님은 다시 작업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치료 포기였어요. 장모님은 일을 못하셨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작업 반장이 매일 때렸습니다. 저는 매일 10m 떨어진 곳에서 그걸 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6월이었어요. 장모님이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리명수를 만났습니다. 명수야, 더 못 기다려. 언제 하시겠습니까? 올해 안에.
겨울 오기 전에 준비가 부족합니다. 상관없어. 지금 안 하면 다 죽어. 리명수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12월 23일로 하시죠. 왜 그날? 동지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어요. 좋아. 그날로 하자.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경비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교대 시간 공백을 찾았습니다. 탈출 루트를 그렸어요. 매일 밤 감시탑에서 가족을 봤습니다. 은주가 점점 약해지는 걸 봤어요. 미선이도 쇠약해졌습니다. 장모님은 거의 걸을 수 없었어요. 버텨라. 12월까지만 6개월이 남았습니다.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밤 망원경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200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리명수랑 둘이서 경비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휴게실에 모여서 지도를 펼쳐놓고 연구했습니다. 감시탑은 총 8개입니다. 리명수가 지도에 표시했어요. 제1감시탑부터 제8감시탑까지 각 감시탑마다 2명씩 근무하고요. 교대 시간은 자정입니다. 그럼 자정에 모든 감시탑이 동시에 교대하는 거네. 예, 그게 문제이자 기회입니다. 리명수가 빨간 펜을 꺼냈어요. 교대 시간에 내려오는 조와 올라가는 조가 뒤섞입니다. 정확히 15분간 혼란이 생겨요. 15분. 그 시간에 움직여야 합니다. 15분이면 충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여자 숙소 3동에서 북쪽 철조망까지 거리가 표시돼 있었어요. 300m입니다. 300m를 15분 안에 뛰면 가능합니다. 가족들은 못 뛰어. 장모님은 걸을 수도 없어. 리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업으셔야죠. 업고 300m를 15분 안에. 말이 쉬웠어요. 지도해 봅시다, 형님. 8월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숙소 뒷산 어두운 곳에서 훈련했어요. 모래주머니를 업고 뛰었습니다. 30kg짜리요. 300m를 뛰었어요. 처음엔 20분 걸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다시. 리명수가 소리쳤어요. 한 번 더 뛰었습니다. 19분. 일주일 후에는 18분까지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15분. 2달 후. 드디어 13분까지 줄었습니다. 됩니다. 가능해요, 형님. 리명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철조망이었어요. 철조망은 3중입니다. 리명수가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철조망, 두 번째는 전기 철조망, 세 번째는 가시 철조망이에요. 어떻게 뚫어? 절단기가 필요합니다. 구할 수 있어? 시도해 보겠습니다. 9월이었어요. 리명수가 작은 절단기를 가져왔습니다. 작업장에서 가져왔어요. 들키면 큰일 납니다. 절단기를 제3감시탑 아래 바위 틈에 숨겼어요. 밤에 꺼내서 연습했습니다. 철조망을 끊는 연습을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야 했어요. 딱딱딱 금속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압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15분 안에 다 끊을 수 있어. 해봐야 압니다. 연습했어요. 매일 밤요. 첫 번째 철조망 끊는데 5분, 두 번째 전기 철조망 끊는데 7분, 세 번째 가시 철조망 끊는데 3분, 총 15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딱 맞아요. 너무 빠듯해. 이게 최선입니다, 형님. 10월이었습니다. 탈출 루트를 확정했어요. 여자 숙소 3동에서 북쪽으로 직진합니다. 리명수가 지도에 선을 그었어요. 제3감시탑과 제4감시탑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여기가 사각지대예요. 완전한 사각지대야? 80% 정도요. 교대 시간엔 아무도 안 봅니다. 20%는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20%는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철조망 뚫고 나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500m 정도요.
그 다음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거기서 차를 구해야 합니다. 훔치는 거지. 예. 마을까지는 얼마나 걸려? 뛰어서 3시간. 근데 형님 가족은 못 뛸 테니까 6시간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자정에 출발하면 새벽 6시, 해가 뜰 시간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마을 도착해야 해. 힘들 겁니다, 형님. 할 수밖에 없어. 11월이었어요. 필요한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물통 3개, 빵 10개, 옥수수 2kg, 두꺼운 옷 4벌, 담요 2장, 군화 3켤레,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자, 구하려면요. 어떻게 구해? 리명수가 봉투를 꺼냈어요. 위안화 1000위안입니다. 제가 1년간 모았어요. 명수야, 가지세요. 형님이 더 급합니다. 고맙다. 정말. 목이 메었어요. 형님. 응? 저는 못 갑니다. 알아. 제 가족은 혁명화 구역이에요. 10년 후에 출소 가능합니다. 10년. 제가 탈출하면 완전 통제구역으로 옮겨져요. 영영 못 나옵니다. 미안해. 아닙니다. 형님, 나가시면요. 응? 우리 가족 이야기 해주세요. 세상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꼭 그럴게. 고맙습니다. 12월 초였어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절단기 있어요. 물, 식량 준비됐어. 옷, 신발도, 돈도 있고. 지도는 외웠어. 숙소에서 마을까지, 마을에서 국경까지. 시간 계획은 자정 출발. 새벽 6시까지 마을 도착. 7시까지 차 구함. 정오까지 국경 도착. 국경은 리명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운에 맡깁니다. 검문소는 피해야 합니다. 두만강 지류로 건너가야 해요. 강이 얼어 있을 텐데. 그래서 위험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응? 성공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알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응. 여기 있어도 어차피 죽어. 싸우다 죽는 게 나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졌어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일 밤 망원경으로 가족을 봤어요. 은주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기침을 계속했어요. 미선이도 쇠약해졌고요. 장모님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버텨라. 일주일만. 속으로 빌었습니다. 12월 22일 밤이었어요. 리명수를 만났습니다. 내일입니다. 예. 준비됐어? 준비됐습니다. 명수야. 예.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살아서 나가십시오. 킵고교. 너도 살아. 예. 악수를 했어요. 꽈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밤을 위해 체력을 아껴야 했거든요. 근데 잠이 안 왔어요.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성공할까? 실패하면? 죽으면? 은주가 죽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잠이 들었습니다. 12월 23일 아침, 동지였어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기상했어요. 평소처럼 점호받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오전 근무를 했어요. 감시탑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작업장을 감시했습니다. 은주가 보였어요. 석탄 바구니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야. 은주야. 아빠가 데리러 갈게.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힘이 필요했거든요. 오후에도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리명수와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준비됐어? 예. 저녁도 많이 먹었어요. 숙소로 돌아와서 잠시 누웠습니다. 10시에 일어났어요. 옷을 챙겼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물, 식량, 담요, 권총을 확인했어요. 마카로프 권총, 탄창에 15발. 준비 끝났습니다. 11시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간 순찰 시간이었어요. 제3감시탑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꽉 차 있었어요. 별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좋아. 어두워야 해. 감시탑에 올랐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 30분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권총을 꽉 쥐었습니다. 망원경으로 여자 숙소 3동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다들 자고 있었어요. 곧 갈게. 곧. 11시 40분. 20분 남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1시 50분. 10분. 손에 땀이 났어요. 권총 손잡이가 미끄러웠습니다. 11시 55분. 5분.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1시 58분. 2분. 11시 59분. 1분. 시계 초침이 움직였어요. 58초. 59초. 자정. 교대 방송이 울렸습니다. 각 감시탑, 교대 시작. 경비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려오는 조, 올라가는 조.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감시탑에서 내려왔어요. 가방을 메고 권총을 들었습니다. 여자 숙소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으로요. 15분. 딱 15분 안에 철조망까지 가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죽어요. 성공하면 자유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제 가족을 구하러 갔습니다. 자정.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여자 숙소 3동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소리였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무도 제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100m, 50m, 여자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당직병이 없었어요. 교대 시간이라 자리를 비운 거였습니다. 지금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pit비거. 복도가 어두웠어요. 냄새가 심했습니다. 사람 냄새, 병 냄새, 죽음의 냄새. 6호실 문 앞에 섰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간방 안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은주야. 작게 불렀습니다.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빠. 은주 목소리였습니다. 응, 아빠야. 조용히 해. 은주가 일어났어요. 미선이도 일어났습니다. 철민 씨. 나가자. 지금. 어디로요? 여기서. 탈출이야. 미선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장모님이 눈을 뜨셨어요. 성철이, 빨리 가야 해요. 지금. 장모님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셨어요. 너무 약하셨습니다. 업었어요. 30kg도 안 됐습니다. 뼈만 남으셨어요. 은주 손 잡아. 미선아. 예. 미선이가 은주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따라와. 소리 내지 마. 뛰어야 해.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직병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엎드려. 넷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당직병이 지나갔어요. 우리를 못 봤습니다. 지금. 뛰어.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요. 철조망을 향해서요. 50m쯤 왔을 때였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들켰어요. 빨리. 더 빨리 뛰었습니다. 장모님을 업고요. 뒤에서 미선이랑 은주가 따라왔어요. 탈출이다, 탈출.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쏴악.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엎드려. 바닥에 엎드렸어요.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다시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은주가 넘어졌어요. 은주야. 미선이가 은주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뛰었어요. 150m.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장모님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또 조명탄이 올라갔어요. 쏴악. 저기다. 쏴. 탕탕탕탕. 총알이 발 앞당에 박혔습니다. 글기 튀었어요. 으악. 은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 계속 뛰어. 250m.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명수가 서 있었습니다. 절단기를 들고요. 형님. 명수야. 300m. 도착했어요. 빨리 끊어. 리명수가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딱. 금속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빨리. 첫 번째 철조망이 끊어졌습니다. 두 번째, 전기 철조망이었어요. 조심해. 리명수가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딱. 불꽃이 튀었어요. 리명수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명수야, 괜찮아요. 계속. 다시 일어나서 끊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돌아봤어요. 최병수 분대장이었습니다. 경비원 10명쯤 데리고 왔어요. 모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김성철, 뭐하는 짓이야. 권총을 꺼냈습니다. 최병수를 겨눴어요. 비켜주십시오. 미쳤어. 10년을 같이 일했잖아. 죄송합니다. 저것들이 내 가족이야? 예. 그래서 이런 짓을? 예. 최병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김성철, 마지막으로 말한다. 멈춰.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가. 가족도 데리고. 안 됩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때 리명수가 소리쳤어요. 됐습니다. 세 번째 철조망까지 다 끊었어요. 가세요, 형님. 너는? 저는 남습니다. 명수야, 빨리요. 구멍으로 미선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은주도요. 장모님을 안고 들어갔어요. 최병수가 소리쳤습니다. 사격. 탕탕탕탕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철조망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구멍으로 빠져나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리명수가 서 있었어요. 철조망 안쪽에요. 형님, 가세요. 명수야, 같이 가. 안 됩니다. 경비원들이 리명수를 잡았습니다. 땅에 넘어뜨렸어요. 가요. 빨리. 리명수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살아서 우리 가족 이야기 해주세요. 명수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산으로요.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나무에 박혔어요. 엎드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미선아, 은주 데리고 먼저 가. 안 돼요. 가. 나 혼자 막을게. 미선이가 은주 손을 잡고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권총을 꺼냈습니다. 경비원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조준했습니다. 탕. 한 명이 쓰러졌어요. 저격이다. 숨어. 경비원들이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시간을 벌었어요. 뒤돌아서 뛰었습니다. 미선이랑 은주가 보였어요. 장모님을 다시 업었습니다. 가자. 산을 올랐어요.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정상이 보였어요. 저기, 조금만.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반대편이 보였어요. 내려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저기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계곡이 나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조심해. 미끄러워. 천천히 내려갔어요. 은주가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굴러 떨어졌어요. 은주야.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은주야. 달려갔습니다.
은주를 안아 올렸어요. 괜찮아? 아파요, 아빠.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얼마나 걸었을까요? 불빛이 보였어요. 마을이었습니다. 저기다. 조금만 더. 마을로 들어갔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곧 해가 뜰 거였어요. 차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기, 트럭 한 대가 보였어요. 낡은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타타, 가족들을 태웠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걸렸어요. 출발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국경까지 40km. 엑셀을 밟았습니다. 속도계가 올라갔어요. 80, 90, 100점. 뒤에서 미선이가 소리쳤어요. 철민 씨, 은주가. 뒤를 봤습니다. 은주가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마 상처에서 피가 계속 났어요. 은주야, 은주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 조금만, 국경만 넘으면 돼. 30분을 달렸어요. 국경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저기다. 검문소가 보였어요. 검문소 피해야 해. 핸들을 꺾었습니다. 옆길로 들어갔어요. 덜컹덜컹.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이 보였어요. 얼어 있었습니다. 저기 건너면 중국이야, 자유야. 은주를 안았어요. 미선이가 장모님을 부축했습니다. 얼음 위로 걸어갔습니다. 삐삐거. 얼음이 소리를 냈어요. 조심해.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딱. 금이 갔습니다. 안 돼. 딱딱딱. 금이 퍼져나갔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와르르르. 얼음이 깨졌어요. 으악.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은주를 꽉 안았습니다. 은주야. 미선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장모님도 물에 빠졌습니다. 반대편 얼음을 잡았어요. 기어올랐습니다. 은주를 먼저 올렸어요. 미선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장모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끌어올렸습니다. 넷 다 얼음 위에 올라왔어요. 온몸이 젖었습니다.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가자. 조금만. 기어갔어요.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성공했어. 은주를 봤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흔들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주야. 미선이가 인공호흡을 했어요. 은주야. 저는 심장 마사지를 했습니다. 살아. 제발. 1번, 2번, 3번, 10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은주야. 정신 차려. 15번째였을 때였어요. 콜록. 은주가 물을 토했습니다. 은주야. 눈을 떴어요. 아빠. 응, 아빠야. 살았어. 안았어요. 꽉요. 미선이도 안았습니다. 장모님도요. 넷이서 얼어붙은 강변에 앉아 울었어요. 살았습니다. 자유였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었어요. 아직 북한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잡히면 북송이에요. 일어나야 해. 얼어 죽어.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젖은 옷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마을 찾아야 해. 걷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조선 쪽 마을이 나왔습니다. 한 집 문을 두드렸어요.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자였어요. 우리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탈북자구나. 제발. 애가 죽어가요. 여자가 우리를 안으로 들였어요. 빨리 들어와. 얼어 죽겠어. 방이 따뜻했습니다. 1년 만에 느껴보는 난방이었어요. 옷 벗어. 젖은 옷 입고 있으면 죽어.
옷을 벗었습니다. 여자가 마른 옷을 줬어요. 은주를 눕혔습니다. 이마 상처를 닦았어요. 병원 가야 해요. 안 돼. 병원 가면 신고당해. 북송돼. 그럼 어떡해? 내가 약 줄게. 기다려. 여자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소독약, 붕대, 해열제. 은주 상처를 소독했어요. 붕대를 감았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 우리도 다 그렇게 왔어. 같은 핏줄 아니겠어? 여자가 밥을 줬습니다. 라면이었어요. 계란도 들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천천히 먹어. 은주도 깨어나서 먹었어요. 미선이가 울면서 먹었습니다. 장모님은 조금만 드셨어요. 너무 약하셨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제 어쩔 거야?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가려면 돈 있어야 해. 브로커, 비용이 비싸. 없어요. 그럼 이래서 모아야지.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글쎄, 1년, 2년, 1년. 그동안 숨어 지내야 해. 공안한테 걸리면 북송이야. 사흘을 그 집에 있었어요. 은주 열이 내렸습니다. 상처도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갈 곳 찾아야 해. 여자가 브로커를 불렀습니다. 30대 조선족 남자였어요. 한국 가려면 사람당 $1,000야. 4명이면 $4,000. 없어요. 그럼 이래. 내가 일자리 구해줄게. 대신 월급에서 30%는 내가 가져가.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공사장에 갔습니다. 벽돌 나르는 일이었어요. 하루 12시간 일했어요. 월급은 200위안. 우리 돈 4만 원쯤이었습니다. 미선이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랑 청소였습니다. 은주랑 장모님은 집에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됐거든요. 신고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공사장 가서 12시간 일했어요. 저녁 7시에 집에 왔습니다. 은주가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빠, 은주야, 오늘은 어땠어? 심심했어요. 밖에 못 나가잖아요. 조금만 참아. 한국 가면 마음껏 놀 수 있어. 언제요? 거짓말이었어요. 언제 갈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위안. 브로커가 60위안을 가져갔어요. 남은 돈 140위안. $4,000. 한화로 480만 원쯤이었어요.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이 140위안이면 우리 돈 2만 8천 원. 480만 원을 모으려면 171개월. 14년이 걸렸습니다. 14년. 미선이가 물었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3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안이다. 문 열어. 심장이 멎었습니다. 빨리 숨어. 미선이랑 은주를 장롱 안에 숨겼어요. 장모님도요. 문을 열었습니다. 공안 2명이 들어왔어요. 신분증 내. 없습니다. 어디서 왔어? 조선 쪽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탈북자지? 아닙니다. 공안이 방을 둘러봤어요. 장롱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뭐 있어? 옷이요. 열어봐. 열었습니다. 옷만 있었어요. 가족들이 뒤쪽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안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브로커가 들어왔습니다. 아, 공안 동무. 저 사람 우리 일꾼이에요. 브로커가 돈을 꺼냈어요. 200위안. 공안한테 줬습니다. 그래. 앞으로 조심해. 공안이 돈을 받고 나갔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롱을 열었어요. 가족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갔어. 그날 밤잠을 못 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였어요. 600위안. 우리 돈 12만 원쯤이었습니다.
$4,000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어느 날 브로커가 왔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 무슨 방법입니까? 목사님들이 있어. 한국 선교사님들이야. 탈북자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돈 없어도 도와줍니까? 응. 대신 위험해. 걸리면 다 죽어.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밤에 브로커가 왔습니다. 짐 싸. 오늘 밤 출발이야. 어디로요? 라오스. 거기 거쳐서 태국 가는 거야. 얼마나 걸립니까? 글쎄, 2달, 3달. 짐을 쌌어요. 옷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밤 11시 트럭이 왔어요. 트럭 뒤에 탔습니다. 10명쯤 더 있었어요.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덮개를 덮었습니다. 안이 깜깜했어요. 조용히 해. 검문소 통과해야 해.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트럭이 섰습니다. 검문이다. 소리 내지 마. 숨소리도 죽였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실었어? 짐이요. 열어봐. 덮개가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우리를 비췄습니다. 들켰다. 그때 운전사가 뭔가 건넸어요. 돈인 것 같았습니다. 덮개가 다시 닫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살았습니다. 1년이 걸렸어요. 중국에서 일했습니다. 공사장에서요.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밤마다 은주한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한국 가면 학교 다닐 수 있어. 진짜요? 응. 친구들도 사귀고 마음껏 놀 수 있어. 빨리 가고 싶어요. 곧 가. 2001년 3월이었어요.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라오스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사흘을 달렸어요.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또 버스를 탔습니다. 태국으로요. 일주일을 숨어서 이동했어요. 2001년 3월 말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저기야. 브로커가 가리켰어요.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저기 가면 돼. 나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정말. 대사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어요. 탈북자입니다. 보호 신청합니다. 직원이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영사가 나왔어요.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요. 수용소 경비원이었다고요? 예. 가족이 수감돼서 탈출했다. 예. 증명할 수 있습니까? 수용소 지도를 그렸어요. 감시탑 위치, 철조망 배치, 건물 구조. 경비원이 아니면 모를 정보들이었습니다. 확실하네요. 내부자가 맞습니다. 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일단 보호하겠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은주가 창밖을 봤어요. 아빠, 저게 뭐예요? 구름이야. 우와, 예뻐요. 은주가 웃었어요. 2년 만에 보는 은주 웃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2001년 5월 3일이었습니다.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자유였어요. 하지만 리명수가 떠올랐습니다. 명수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 시설이에요. 석 달 동안 여기서 한국 생활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언어, 문화, 법률, 취업 등을 배우실 거예요. 은주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응, 한국이야. 진짜 자유예요? 응, 진짜 자유야.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게 터진 거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국정원에서 사람이 왔어요. 김성철 씨,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당신이 정말 수용소 경비원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실로 갔어요. 경비원이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수용소 지도를 그렸습니다. 더 자세하게요. 감시탑 위치, 철조망 배치, 경비원 숙소, 수감자 숙소, 작업장 위치, 순찰 시간, 교대 방법, 사격 규정까지. 확실합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모를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경비원으로 있으면서 사람을 죽인 적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직접 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시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몇 명쯤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수십 명, 100명?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매일 괴롭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앞으로 잘 사십시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왔어요. 2001년 8월이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얻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와, 넓어요. 은주가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냉장고도 있어요. 텔레비전도. 미선이가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있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에겐 모든 게 신기했어요.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는 것, 수도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 마트에 물건이 가득한 것. 은주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첫 등교날 은주를 데리고 학교 앞까지 갔어요. 아빠, 떨려요. 괜찮아. 친구들 사귀고 올 거야. 애들이 저 싫어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은주 착하잖아. 은주가 학교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오후 은주가 울면서 돌아왔어요.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애들이 저보고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다는데? 말투가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대요. 안아줬어요.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익숙해질 거야. 정말요? 응. 아빠, 믿어. 한 달이 지나니까 은주가 적응했어요.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놀았어요. 그래. 잘했네. 이름이 수진이래요. 착해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북한에서 뭐 하셨어요? 경비원이었습니다. 아, 군인이셨구나. 그럼 경비 일 괜찮으시겠네요. 아파트 경비로 취직했습니다. 밤에 순찰을 돌았어요. 수용소에서처럼요. 근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선 사람들을 가두는 게 아니었어요. 지키는 거였습니다. 미선이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랑 청소였습니다.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여기는 자유잖아요. 장모님은 집에 계셨어요. 많이 약하셨습니다. 수용소에서 너무 고생하셔서요. 2005년이었어요. 탈북자 모임에 갔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저도 수용소 출신이에요. 2003년에 나왔습니다. 어느 수용소였습니까? 함경남도 산속에 있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리명수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001년에 공개 처형됐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왜요? 탈출 도운 죄로요. 가족은요? 명수 가족은요? 완전 통제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내랑 아들 둘요. 그 뒤로는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날 밤잠을 못 잤어요. 명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형님, 살아서 우리 가족 이야기 해주세요. 약속했었어요.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증언을요. 처음엔 작은 모임이었어요. 탈북자 단체 사무실에서요.
저는 수용소 경비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경비원이 탈북을요? 제 가족이 수감됐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은주 이야기, 미선이 이야기, 장모님 이야기, 그리고 명수 이야기를요. 리명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줬어요. 자기 가족 위해 남았습니다. 저 대신요. 2001년에 처형됐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어요. 다음엔 국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포럼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범 수용소 경비원이었습니다. 5년간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수십 명을 감시했습니다. 죽어가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근데 제 가족이 그곳에 수감됐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들이 사람이라는 거요. 눈물이 났어요. 리명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줬어요. 자기는 남고요. 그 친구 가족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킵니다. 리명수,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부터 계속 증언했습니다. 학교에도 갔어요. 단체에도 갔습니다. 방송에도 나갔어요. 수용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수 이야기를 했어요. 후회하세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뭐요? 경비원이었던 거요. 매일 후회합니다. 그럼 왜 증언하세요? 힘들지 않아요? 힘듭니다. 근데 해야 해요. 왜요? 약속했거든요. 명수한테요.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024년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서울 하늘이 보여요. 자유로운 하늘입니다. 은주는 대학생이 됐어요. 23살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빠, 저 북한 사람들 돕고 싶어요. 그래, 좋은 일이야. 제가 겪었잖아요. 그 고통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은주야. 예, 장하다. 정말. 은주가 웃었어요. 환하게요. 수용소에서 굶주리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미선이는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북한 음식점입니다. 순대국 드세요.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미선이가 웃으며 대답해요. 수용소에서 뼈만 남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많이 약하십니다. 수용소에서 너무 고생하셔서요. 하지만 살아 계십니다. 우리 은주, 많이 컸네. 은주를 보시면 웃으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그래, 고맙다. 저는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3번씩요. 어제도 고등학교에 갔었어요. 수용소가 정말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예, 지금도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5,500명이었어요.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왜 갇혀 있어요? 정치범이라는 이유로요. 가족 연좌제로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잡혀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식까지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제 가족도 그렇게 잡혔습니다. 장모님이 월경죄로 잡히셨고 아내와 딸까지 끌려갔어요. 그래서 탈출하신 거예요? 예, 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리명수라는 분은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제 친구였습니다. 왜 안 나오셨어요? 자기 가족이 혁명화 구역에 있었어요. 10년 후 출소 가능성이 있었죠. 자기가 탈출하면 가족이 완전 통제구역으로 옮겨져요. 영영 못 나옵니다. 그래서 남으신 거예요? 예. 저만 보내주고 자기는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매일 명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뭐려? 같이 나오지 못한 거려.
명수를 거기 두고 온 거려. 하지만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래도 후회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주가 밥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오늘은 어땠어요? 힘들었어. 그래도 계속하실 거죠? 응. 은주가 안아줬어요. 아빠,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났어요. 은주야. 예? 우리 살아있어서 다행이지? 당연하죠. 응, 다행이야. 밤이 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어요.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저 북쪽에는 수용소가 있었어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이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명수 가족도요. 명수야, 미안해. 약속은 지키고 있어. 세상에 알리고 있어. 너희 가족 이야기, 수용소 이야기.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할게. 책상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경비원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제 옆에 명수가 서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1년 후 명수가 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줄은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명수야,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수만 명이 그곳에 갇혀 있어요.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증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리명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철조망이 무너지기를 바라면서요.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명수 묘소에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명수야, 나 왔어. 너 덕분에 잘 살았어. 고마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자유롭게요. 은주가 학교에 갑니다. 미선이가 식당을 엽니다. 장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십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근데 이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2000년 12월 23일 우리는 죽을 뻔했어요. 명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언합니다. 매일요. 리명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살렸습니다. 자기 가족을 버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은주가 물었어요. 아빠, 북한에 계신 사람들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통일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 통일되면 나올 수 있어. 그럼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응. 아빠도 그래. 창밖을 봤습니다. 북쪽 하늘을 봤어요. 명수야, 기다려. 언젠가 꼭 갈게. 너희 가족 찾아서 인사드릴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오늘도 증언합니다. 내일도 증언할 겁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게 명수에게 갚을 수 있는 전부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리명수라는 사람을요. 북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요. 감사합니다.